상철 씨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상철 씨의 동전의 뒷면 같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예고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상철 씨가 어떤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깊이가 있잖아요. 어떤 상철 씨의, 그러니까 취미생활에 깊이가 있다는 건 내가 돈 되지 않는 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얘기거든. 좋게 말하면 낭만적인 사람이고 깊이 있게 함으로써 거기서 얻는 게 있는 건데, 이제 동전의 뒷면에는 집요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집요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치, 고집인데 그 고집을 한 차원 살짝 넘은 부분이야. 그런 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좋게 풀리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번 기수 분들 이제 슬슬 이쯤 되니까 다들 이제 정도 붙고 다들 좋은 면이 많은 분들이라는 거를 좀 느껴서 좀 좋게 풀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집요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모드 개발을 하는 것도 비슷할 거거든요. 물론 제가 모드 개발을 해보진 않았지만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나 비슷하지.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해. 그게 무슨 돈인데. 물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걸로 돈이 돼서 하는 건 아니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사고 체계가 있긴 있죠. 그런 부분을, 아, 그래, 이 사람은 그렇지 하고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 아, 우리가 지난주 복습부터 하고 넘어가야지. 지난주에 옥순 씨와 광수 씨가 대화를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영철 씨가 그렇게 말했다. 옥순 씨의 마음이 영수다. 근데 옥순 씨가 정확히 얘기했죠. 다른 사람 말에 흔들려서 다른 여자에게 확 돌아간 게 되게 가벼워 보여요. 이것도 되게 가능성 없는 얘기지만, 이날 이렇게 사건이 있고 광수 씨가 저한테 상담을 와가지고 옥순 씨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면 진짜 난감해. 아, 이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조금만 더 직전에 옥순 씨랑 저녁에 잠깐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라고 했으면 나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광수가 충분히 자기 이제 솔직한 말을 드러내고 옥순이 원래 좋아했던 광수의 그런 장점을 이렇게 보여줬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물론 그것도 어렵지. 왜냐면 옥순 생각에 영수가 한 7, 80% 들어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경쟁자가 생겨버리면 그거를 깬다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이분들은 좀 나이가 있지만 특히나 이제 20대 연애에서 내가 상대한테 좀 어떤 실수를 하고 그걸 또 만회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가 더 돈독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20대 연애는 그러면 깨져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게 서로가 대안이 너무 많아.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이 사람은 그 실수를 굳이 뭐 넘어가 줄 만큼 나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가벼워 보인다. 그리고 영철 씨 와가지고 이제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광수 씨가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은 한 건 알겠지만, 이게 중간에 옥순 씨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해봤자 옥순 씨 입장에서는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지? 머릿속으로는, 아, 영수랑 아까 데이트 재밌었는데 더 비교되겠지. 그랬다 보니까 점점 더 광수는 남자답지 못하구나. 대체 뭘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러나? 라고 생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장면 말고도 광수가 옥순한테 우리 이제 친구로 이제 잘 지냅시다.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까지 했잖아요. 그걸 보고 옥순 씨는 아, 얘 진짜 쪼다갔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그렇게까지 나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왜냐면 광수 씨가 너무 남자답지 못했거든. 어쨌건 광수 씨의 실수로 관계가 정리됐으면 그냥 정리된 대로 미안합니다. 그냥 그러고 끝나면 그만인데 거기서 또 잘 지내봅시다. 이래버리니까 옥순 씨 입장에서는 아, 끝까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굳이 여기서 뭐 착한 척을 왜 하는 거야? 아, 한심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싸웠죠. 가지가지 한다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놓고 남자들끼리 태격하는 것도 굉장히 볼품없는 짓이지만, 여기에서는 옥순 씨가 뻔히 알거든요. 광수가 왜 무슨 의도로 이러는지. 그리고 애초에 뭐 영철은 옥순한테 잘 보일 마음도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질러버리는 거고. 경각씨 물어봤는데 뭐 네 맘 네가 아니야. 그런데 전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라고 영숙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숙 씨가 말을 세게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고 눈치가 없으면서 모든 걸 꿰뚫고 있다는 그런 통제감을 얻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나는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겪은 건 큰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영숙 씨가 광수 씨한테 먼저 옥수는 당신 안 좋아해라고 말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영숙 씨가 예전에 상철 씨랑 좀 트러블이 생겼을 때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랬고, 영숙 씨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상철 씨 편을 들었을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반대로 말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숙 씨가 진짜로 악의적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건 아니라는 건 저는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광수 씨 입장에서는 너무 상황이 안타깝게 흘러가 버렸죠. 그렇게 이제
사건의 모든 퍼즐을 맞췄죠. 그렇게 이제 진실 게임이었고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부모님 얼굴 보고 맞추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현숙님과 영식님. 현숙님이 어쨌든 인상 좋은 사람을 고르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막 멋있고 잘생긴 사람 아니고 그냥 인상 좋은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그냥 어머니로서의 입장으로 사람들을 고르는 것 같아요. 고르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막상 영호랑 또 데이트를 하면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이를 낳고 심지어 데이트를 할 때도 겪지 못한 그때는 물론 그 분들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현숙님이 느끼기에 내가 아이가 없었다면 얘네들보다 훨씬 더 재밌는 데이트를 했을 텐데 더 재밌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마음 한구석에 그런 결핍이 계속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연애를 하다가 영호님을 만나고 20살부터 내가 경험해야 됐던 그런 행복감이 돌아오는데 이거는 실은 현실적인 행복감은 아니란 말이죠. 이 행복 자체는 현실인데 이 행복이 과연 솔로 나라를 나가서 영원히 지속될 거다?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은 지금 현숙님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 느낌으로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약간 버추얼 드라마지. 내가 이 드라마 안에서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의 영호와의 관계인데 현숙님의 머리로는 알아요. 인상 좋은 사람, 선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지속 가능한 그런 연애를 해야겠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어. 근데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 드라마를 끊지를 못하는 게 지금 영호 씨와의 선택을 계속 망설이고 있는 건데 영식님은 지금 드라마 찍으러 온 거 아니거든. 언제까지고 현숙님을 기다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현숙이는 그냥 놀고 싶은 것 같던데요. 그게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죠. 그냥 놀고 싶은 게 영식 씨를 일종의 불안하게 하면서까지도 그냥 놀고 싶다라는 거니까 그거는 실은 자기가 20대에 하지 못했던 것이 나는 왜 이런 선택밖에 못할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사랑이 없나? 이런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14년간 해오면서 살아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을 미워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 내가 그 마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흘러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묻히는 거를 우리나라 표현을 한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개념이지. 일종의 한 맺히듯이 남는 거야. 이게 억압된 감정으로 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인데 얘는 점점 안에서 커지거나 골마 들어가지. 왜냐면 얘는 갇혀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지금 솔로 날아와서 터졌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알아. 그러니까 영식 같은 사람 만나는 내가 아는데 영호는 내가 지금 억압했던 이 욕망이 지금 표출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또 랜덤 데이트도 그랬고 서로 부모님 사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숙 씨가 이렇게 사진을 고르고 이런 거를 보면은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알고 있어. 영호 씨는 이제 그래도 나는 현숙 씨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지금 두 번이나 이제 영식 씨라 되니까 약간 좀 상황이 좀 기가 막히지. 그래서 우리 엄마 왜 뽑았냐고 이뻐서라고. 어머니가 이거 보시면 되게 좋으시겠죠? 영식 씨는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신기하다 정도였는데 또 이제 부모님 사진으로 되니까 이제 행운이 좀 따르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숙 씨에게 또 행운인 것 같아요. 현숙 씨에게 행운이고 현숙 씨한테 야, 너 지금 괜찮은 사람한테 가게 너 그동안 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잘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영식 씨 좋은 사람이니까 한번 잘 만나봐라 라고 예를 들어 운명이 있다면 그렇게 계속 푸시를 해주고 있어. 근데 현숙 씨는 아이씨 자꾸 아닌데 난 지금 영호를 만나고 싶은데 운명이 아니야 잠깐 이러면서 계속 지금 밀어붙지. 물론 저는 운명을 믿지 않고 그냥 농담을 하는 말인데 그 현숙 씨에게 복을 주려는 그 복을 자꾸 외면하고 있는 성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숙 씨를 위해서 야, 너 지금 무슨 영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영식 씨 하나만이라도 좀 잡아서 지금 올인해도 좀 될까 말까 한 판에 지금 뭐 하고 있어. 근데 지금 현숙 씨가 너무 이 드라마 안에 있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됐다라고 하면은 둘 딸린 전처 못 잊는 영호가 보게요. 지금 현숙 씨가 누구를 선택해야 돼? 여기서 현숙 씨가 왜 영식 씨가 그래도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40대가 됐을 때 자기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배려도 있고 또 센스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조금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걸 봐야지 이 사람이 애딸린 뭐 그런 사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현숙 씨도 뭐 애딸린 그렇게 돼버려 똑같지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봐야지. 그리고 전처를 못 잊은 영식 이렇게 되면
현숙 씨는 전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없을까? 기억에서 지워졌을까? 기억에서 지워졌는데 지금 이렇게 영호가 딴 사람을 데이트할 때 눈물이 날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기억이 어떤 식으로 남아있느냐를 봐야 돼. 그 기억이 없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별하고 과거에 상처 있고 어렸을 때 결핍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벤트에 대한 사진같이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요? 부정적인 기억이 전혀 없어? 아니잖아. 있잖아요. 이혼했는데 없을까? 당연히 있지. 그 상처가 남았지. 근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남았느냐를 봐야지. 현숙 씨한테도 남아있지. 물론 그걸 긍정적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그게 나에게 어떤 침습을 할 때 반응이 나타나지. 영식 씨는 그게 슬픔이고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떳떳하게 이 떠나본 사람보다 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 나 놓친 거 후회하게 할 거야, 나 나가서 딴 사람 만날 거라고 복수심으로 나오기도 하지. 어떤 마음이 더 긍정적일까?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실은 어쨌건 애 딸린? 그건 똑같은 상황이야. 그렇다고 보면 애 안 딸린? 물론 애 안 딸리면 좋겠지. 근데 과거에 그런 사람이랑 데이트하면서 현숙 씨는 계속해서 진 마음이 들었잖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상대에게 맞춰주려고 내가 부족한 걸 계속 만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현숙 씨에게 영식 씨가 상당히 복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현숙 씨는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영식 씨가 실은 이번 회차에서 영식 씨 화냈거든요. 화낸 거 알는 사람 있죠. 이게 영식 씨가 화냈구나라는 걸 놓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영식 씨 같은 성격의 사람이 어떻게 화냈는지 잘 모르거든. 차 안에서 현숙 씨한테 화냈거든. 정이 남은 영식과 사는 게 쉬는 일은 계속 비교했거든. 아니 이혼한 사람은 그게 안 남아있냐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똑같다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거를 인내하고 이 사람이랑 마음속으로 비교하든 아니든 그래도 온화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낫지. 거기에서 너도 똑같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예전의 상처가 다시 드러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실은 훨씬 낫지. 왜냐면 어차피 이혼하고 다시 만나고 그 이혼하든 사별하든 누군가가 있었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거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존재는 있다니까. 그리고 그 존재가 그 사람 마음속에 긍정적이 돼서 내가 비교당하는 거, 그거는 이해해야지. 그걸 이 사람이 지금 초혼도 아닌데 총각도 아닌데 당연히 이해해야지. 그걸 내가 비교당하는 게 두려우면은 재혼을 안 해야지. 이혼이 정이 떨어졌을까 했다는 게 아니라니까. 이혼은 정이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정이 떨어질 정도로 시간이 지나서 애가 있는데 혹은 뭐 애가 없어도 정이 떨어져서 할 정도로 그 사람이 포기가 빠른 사람이라면 나와도 포기가 빠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뭐 누군가는 사별한 사람보단 이혼한 사람이 낫다고 하지만 그거는 개인의 성향을 봐야 돼. 인간을 봐야 돼. 왜냐면 이혼을 해서 정이 떨어져서 이혼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정이 없고 완전히 혼자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연애를 한 번도 안 하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 상처는 남아있어. 지금 영숙님이 과거에 사귀었던, 연애했던 사람, 결혼했던 사람과 정이 떨어져서 결혼했겠지. 완전히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다고 말했을 정도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식님이 영숙님 같은 그런 성향으로 전 아내를 기억하고 있다고 봐요. 그럼 훨씬 더 좋은 남편감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식님이 영숙님처럼 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고 이런 사람이 나쁘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사별남 쉽지 않지. 근데 이혼남은 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별남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그룹핑을 해버리면 나의 경험이 이 모든 사별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건 영숙씨 사고 패턴이잖아요. 영숙씨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었다, 나는 다 안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겪었던 게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러면 내가 이제 배우자감을 선택할 때 영식 같은 사람보다 영숙 같은 사람을 선택해야 더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전 배우자와 정이 떨어진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일까? 근데 지금 나는 사별남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별남은 나쁘다, 여기서 끝났어, 사고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미 인간을 그 그룹을 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사별남, 이혼남, 이렇게 그룹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그룹을 지어버리면 거기에서 더더욱 사람을 제대로 알기가 힘든지. 영숙님도 그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나는 산전수전 공중을 겪은 사람, 저 사람은 포시라온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깊이 들어가냐는 거지. 그래서 사별이냐 이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본인이 만난 사별남의 인성이 과거의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의 문제지. 이거는 연애하는 애들도 똑같아요. 연애하는 애들 중에도 나를 지 전 애인과 비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를 드러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내야지. 그렇다면 내가 끊어내지 못한 게 문제야. 그러면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해? 내가 문제인 거야, 실은. 이 사람이 나를 누군가와 비교를 하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표출하고 그래도 나한테 감사한다? 그건 오케이요. 근데 그걸 나한테 드러내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풀어내? 그건 내가 끊어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집중해야 돼. 그룹핑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모든 걸 안다고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별남이다, 이혼남이다, 거기에 대해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을 봐야 돼요.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룹에 속하니까 이 사람은 그 그룹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내가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걸 놓친단 말이에요.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여기서도 이혼남, 사별남.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혼남도 많고 사별남도 많지만 다들 각각이잖아요. 다들 제각각이잖아. 근데 이제 사별남으로 나오신 분이 지금 영식 씨밖에 없다 보니까 사별남은 이렇다 이렇게 딱 규정돼 버리기가 되게 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별남이라고 물론 다 이렇게 뭐 인성이 온화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당연히. 여기서 이제 더 기분도 좋았고 확실히 6대4 정도는 되다. 이거는 뭐 영식 씨의 여기서는 착각이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선택을 해라 그러면 현숙 씨는 어쨌건 영식 씨를 선택을 할 테니까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자기를 불행으로 빠뜨리는 길이지. 왜냐면 내가 비교를 하다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은 어딘가에 있거든. 꼭 뭐 전처가 아니고 뭐 전 남편이 아니어도 계속해서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으로 가면 실은 이건 자기 비하로 갈 수밖에 없죠. 피해의식으로 가고 그게 그렇게 쭉 됐을 때 결과물이 실은 영숙님의 마인드긴 해요. 우리가 16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내일 영식님이랑 데이트를 하면 영식님에 대한 마음이 커질까? 지금 마음 자체는 여기서 너 그냥 데이트 누구랑 할래? 나는 솔로 이 솔로 나라가 한 2달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현숙님은 영훈님이랑 계속 데이트를 하겠죠. 영훈님이랑 좀 더 데이트를 해보고 싶겠지. 여기서 이제 솔로 나라가 끝나면 모든 이 관계는 끝난다. 말 그대로 솔로 나라가 하나의 드라마고 이 안에서 드라마가 끝나면 나는 다시 내 현실로 돌아가서 그냥 인생을 산다. 이러면은 영훈님을 선택해서 영훈님으로 계속 데이트를 하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음은 영훈님 같은데 영훈님이 나를 선택을 안 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솔로 나라가 끝나고 나서 영호랑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현숙 씨 입장에서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는 거죠, 머리로. 영호도 실은 장기 연애를 했거든. 장기 연애를 했고 심지어 사내 커플로 친구 같고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물론 뭐 지금은 다른 회사로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 살아왔던 사람과 비교가 안 되진 않겠지. 심지어 그 사람은 애도 없었고 그리고 나의 젊은 시절을 다 함께 했던 사람인데 비교가 안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비교 당할까봐 두렵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 문제야, 실은. 내가 항상 져 있는 마음이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영숙님하고 영자님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비교해서 져 있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공격적인 모습, 센 척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말도 누군가는 되게 센 척하고 말을 해. 지기 싫어하고 내가 공격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예민함에도 상대가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고 상대가 예민하시네 막 이러면서 공격적인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실은 이 마음의 결과물인 거예요. 지금 현숙님은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비교당해서 난 이미 져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리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또 상대를 한편으로는 찔러. 그런데 현숙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진 않아요. 왜냐면 영식님에게 그러고 있진 않아. 왜냐면 여기서는 영식님도 그런 부분을 표현을 좀 최소한 여성 출연자한테는 안 했고 있고 그리고 현숙님도 이게 중간중간 마음이 흔들릴 때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영식님 앞에서는 조심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훈님과의 관계가 좀 편하지. 영식님 앞에서는 조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지. 소장님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비교당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요. 그런 생각을 이제 어떻게 푸느냐의 차이인데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내가 비교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 그리고 상대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빠져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영식님이 전 와이프와 나를 비교한다고 느낌이 들어. 그래서 자꾸 전 와이프랑 나랑 비교하고 있지라고 암시적으로 자꾸 이 사람을 찔러요. 근데 이 찌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내가 괴롭히겠다는 생각을 못해. 그리고 사별남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해버려. 그러면 점점점 그런 악순환에 빠지고 그런 악순환에 빠져서 이 사람이 그래 너 비교된다 도저히 못 만나겠다고 갔어. 예를 들어서 내 상처를 받았어. 아니면 그 사람과 계속 내가 힘들어.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해? 역시 내가 맞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별남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고 다니겠지. 그게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야 된다는 거야. 내가 비교 당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사람 마음이 기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교 당해도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이제부터 만들어가면 되지. 그리고 이 사람의 장점에 집중하면 되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 내가 너무 그룹지어서 생각했구나. 이렇게 사고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냐면 내가 그동안 비교당한 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사별남은 다 나쁘고 그걸 사람들한테 외치고 다녀야 돼. 왜냐면 내 상처가 그래야 타당한 게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 거라고 생각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내 상처라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그 사고에서 인지를 해야 돼. 그 사고에서. 근데 쉽진 않죠. 괜히 뭐 상담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팩트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개인이 팩트를 인정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진짜 그 객관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거기에서 나를 보고 나를 진짜 깨닫고 아 내가 너무 주관적인 슬픔에 아니면 피해의식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 우리가 16기를 보면서 그거를 간접적으로 되게 배우고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체계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안 좋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존재들은 다 그래.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조건 다 내 외부 세계는 다 공격적인 세계가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이번 16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실은 한편으로는 이게 돌고 돌아서 어쨌건 피해자예요. 물론 거기서 성숙해 나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예민해지는 거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민해지는 과정에서 내가 예민하다는 생각 못 하거든. 주변 사람이 나를 해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저 사람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서는 남자라 저 사람이 여자라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그 존재를 혐오하게 되거든. 되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혼남은 다 그래, 뭐 이혼녀는 다 그래, 아니면 뭐 사별남은 다 그래. 이렇게 똑같은 행동이거든. 그러니까 그룹지어서 그 존재 자체를 혐오해 버리는 거. 그런 방식으로 내가 했던 선택이 잘못됐음을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었던 선택지가 있었음을 잊어버리지. 이제 그런 식으로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는데 이렇게 되면 누군가를 내가 혐오하게 되고 내 선택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주변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버리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빠지고 유지만 돼도 다행이지. 실은 마음은 계속해서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슬픈 일이야. 그러니까 그걸 깨야 되는데 흥미롭지. 여러 가지로 여기 나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반면교사를 삼으면 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사람들은 내가 겪은 걸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제한된 공간에서 이성에 집중하는 솔로나라 특성상 이성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 같아요. 연애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환경.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영호님이랑 대화도 해봐야지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상대적으로 영호 씨랑 데이트를 많이 못한 건 사실이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영호 씨는 영자 씨랑 뭔가 제작진이 짠 거 아닌가. 랜덤 데이트도 그렇고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랜덤 데이트 6분의 1 확률에서 뭐 36분의 1 확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희박한 일이 생겨난 거긴 하지만 근데 원래 확률이란 건 그래요. 원래 확률이라는 거는 어딘가에서는 뭉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가루를 바둑판에다가 이렇게 쫙 뿌린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바둑판 안에 100개의 칸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100개의 쌀알을 뿌리면 한 개씩 다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한 군데에서는 뭐 10개가 모이는 칸도 있고 어떤 칸에는 없기도 하다고. 원래 확률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일어나죠. 근데 그 10개에 있는 칸에다가 있었으면 이건 지금 운명이야. 나는 쌀알과 만나는 운명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없는 곳에서는 여기는 진짜 안전한 지역이구나. 쌀알 공세가 없는 안전한 지역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지 실은. 원래 통계가 주는 그런 부분이죠. 뭐 그냥 흥미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사진으로 또 골랐죠. 난 이런 센스가 없어가지고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딱 이 영철 씨는 알 것 같아. 약간 그대로 큰 게 아닌가. 상철 씨는 영자 씨를 고르고 영자 씨와 이제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뭐 잘 된 거지만 뭐 비극 아닌 비극의 시작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영자 씨가 이날은 2번의 데이트가 뽑혔어요. 여기서까지는 영숙 씨가 그렇게 크게 견제하진 않아. 여기서는 이제 영숙 씨가 상철과 영자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성으로 보지 않을 거다. 상철은 나밖에 없다라고 영숙은 믿고 있고 그리고 영자는 그냥 나랑 친한 동생, 여자로서 보일 리 없는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영숙 씨가 상철 씨를 잘 모르는 거지. 상철 씨도 남자로서 이성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으니까 지금 나는 솔로 나온 건데 그리고 지금 영숙 씨나 상철 씨나 생각보다 많이 가까운 사이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신뢰라고 말해도 될까? 근데 어쨌든 신뢰란 말이죠. 서로가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인 사이예요. 영숙의 근자감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없진 않아. 근거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큰 자신감이긴 하죠. 청소기라고? 빌런 청소기로서 쭉 빌런들을 빨아들이니까 청소기에 이제 지금 빌런이 꽉 찬 거야. 그래서 청소기를 비워야 되는데 다음 회차에서 못 비워가지고 상철이가 고장나는구나. 그래서 내일 데이트를 영자님하고 하잖아요. 영자님도 솔직히 제가 괜찮게 생각했는데 영수와 너무 강하게 얽혀있던 관계라고 자막은 써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영숙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지금 영숙 씨와 자기가 강하게 얽혀있어서 이런 게 뭔가 그러지 않나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죠. 내일 영자와 데이트를 최대한 성의 있게 임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그래서 영숙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영자와 데이트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너무 영자 씨와 후반부에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게 돼가지고 두 사람의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후반부에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면 영자 씨가 상철 씨를 남자로 보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았겠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지금 영자 씨가 말 그대로 그냥 구석에 몰려가지고 지금 상철 씨의 이런 그런 제안들이 다 달콤해 보이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과거에 영수 씨랑 데이트를 하고 조금 괜찮았네? 그랬다면 상철 씨랑 데이트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영수, 뭐 광수 이런 사람들과 데이트를 하기 전에 상철과 데이트를 했다면 알아서 거리를 두는 게, 이성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대. 아, 상철은 너무 뭐 좀 불편하다. 뭐 미국 가야 돼. 이러면서 스스로 어떤 명분을 가져요. 근데 그 명분이 생기는 이유는 영숙이 견제되고 영숙과의 경쟁이 힘들어서야.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식님 좋겠다. 근데 영자 씨는 자기가 데이트를 2번이나 하면서도 남이 좋은 것에 집중을 하고 있죠. 내가 좋은 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하면서 영식님한테 약간 부러운 투로 얘기를 해버리면 옆에서 듣던 상철이 뭐야 지금 나랑 하는 거는 안 좋고 지금 영식과 현숙은 부러워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지. 지금 영자나 영숙 두 분은 조금 약간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불편하게 느낄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것도 좀 그렇고. 랜덤 데이트 때마다 현숙님을 만나잖아. 하긴 근데 워낙 영식님이 현숙님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영숙님은 맞네 하면서 뭐 랜덤 때도 만났네. 그 랜덤 때 영숙님은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죠. 상철과 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에 이제 가장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 누가 만나니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신경을 못 썼을 거야. 신경을 썼어도 자기 문제 때문에 다 까먹었겠지. 진짜 운명이다 라고 뭐 어쩌면 신기하긴 하고, 근데 상철은 왜 나랑 데이트하는 것도 좀 좋게 생각해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영호님은 거기서도 바로 운명 아니고 우연이다. 영숙님은 지금 현숙님하고 영식님의 관계를 나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과거에 제가 그랬잖아요. 영식님한테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을 했던 게, 영식님이 그래도 영숙님에게 좀 호의적인 말을 했잖아요. 지금 동료로서. 그러니까 영숙님도 호의로서 경각심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숙식 호의야, 그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영식님에 대해서 그 영숙님은 좋은 사람이네. 이성적으로 보이고 안 보이를 떠나서 그렇게는 안 보이겠지만 좋은 사람이네. 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경각심 발언도 그래서 한 거야. 거기서 영식님 엿먹어라 절대 아니야. 영숙님의 의도는, 경각심의 의도는 영식님 잘 돼야 되잖아요. 현숙님 더 이렇게 신경 쓰고 더 돌진해요. 더 노력하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경각심 라이팅 이렇게 되면서 영숙이 지금 여기저기 분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영숙님 머릿속에 뭔가 평화가 디폴트 값은 아니죠. 평화가 디폴트 값은 아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은 존재하지. 그러니까 영식에게도 그런 불안이 있을 거야. 영식 환경에도 그런 불안이 펼쳐질 거야. 애 미래가 나는 예측이 된다. 왜냐면 영숙님 머릿속에 불안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영식을 위해서 해준 말이 경각심이었죠. 영숙 씨는 난 너무 잘 어울리고 괜찮던데, 이제 말 그대로 제3자니까 두 사람 사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영자 씨가 우리 생각해볼까 이렇게 뚝 던지지만, 영자 씨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다는 거는 영호 씨가 전혀 남자로 안 보인다는 얘기지. 근데 이것도 실은 영자 씨가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자 씨가 영호 씨 대하듯이 주변 사람들 대하고 다니면 여기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인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영자 씨는 내가 좋아하는 존재에 대해서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뭔가 방어 기제를 펼쳐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버려.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 못하게 내가 그냥 방어를 해버린다거나.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성적 호감이 없는 사람한테 영자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이성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벌써 불안이 떠올라.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에 뭐 만났던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 아니야? 혼자 또 비교 생각을 펼치고 앉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 돼버려. 그러면서 역시나 남자들은 다 그래, 아니면 뭐 이웃남은 다 그래, 이렇게 해서 다 그룹 지어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내가 이 사람이랑 다가갈지 말지 그 불안함을 이 사람이 나쁜 사람 혹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 짓는 것으로 선을 그어버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을 하지.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차 선택이 더 커 보여. 그럼 또 차 선택을 하면 또 차 선택이 커 보이나? 아니지. 그 차 선택이 최선택이 되는 순간 다른 차 선택이 커 보이지. 그러니까 계속 후회의 악순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못해. 그 타인의 그룹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놨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한테도 내려놓고 그냥 현재 내 선택에 충실하고 현재에 충실하면은 안 될 일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에 충실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만 자꾸 크게 보고 그걸 쫓아다니고 그리고 어떤 불안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내가 선택하려 하지 않고 불안한 결과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부정적인 곳으로 가면은 될 일이 안 되지. 물론 영자 씨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 여기서도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일, 집 이거밖에 못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여기에서 적응하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옥순 씨라는 화려한 삶을 살면서 아이도 없이 지금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남자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비교당하는 상황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짜장면을 혼자 먹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더 그런 불안이 자극됐을 수는 있겠지.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 저희 나는 솔로 분석이든 LBC 심리대 라이브에 오시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요. 채팅창은 채팅창대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멈춰놓고 채팅창을 읽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하시다. 이런 거. 왜냐면 방송에서 제가 하는 말과 채팅창에서 도는 말이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두세 개의 방송을 동시에 보는 그런 효과. 같은 시간 안에 뭐 별이 5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다. 혹시라도 이 라이브를 편집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꼭 생각하시면서 꼭 라이브에 오시거나 다시 보기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채팅창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저도 굉장히 채팅창에서 되게 재밌게 봅니다. 영호 씨는 뭐 이제 점심 먹고 카페 가냐, 어디 가냐라고 하는데, 하나만 가라. 근데 진짜로 하나만 갔지.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하고 4시에 와야지라고 하지만, 뭐 여기서 현숙 씨가 오고, 현숙 씨는 자연스럽게 영식 씨 옆에 앉아. 그러니까 영호 씨랑 데이트가 너무 재밌긴 한데, 현숙 씨 마음속에 영식 씨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야. 그리고 놓치기 싫은 사람이고, 영호 씨는 지금 놓치기 싫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물론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놓치기 싫은 사람이라는 건 현실적이지 않은 바람이라는 건 현숙 씨도 알고 있어. 영호 씨와는 놓치기 싫은 순간들이지. 놓치기 싫은 시간이지. 내가 되돌리고 싶었던 그 시간을 재현해주는 사람이지. 영식 씨는 놓치기 싫은 사람이고. 그렇지. 좀 더 놀고 싶은 사람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현숙 씨는 자기도 모르게 영식 씨 옆에 앉아. 물론 가까워서 그랬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영호 씨 옆에 앉으면 놓치기 싫은 사람을 놓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앉아도 영호 씨와 이 놓치기 싫은 이 시간들은 솔로 나라가 끝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물론 현숙 씨가 이걸 다 생각하진 않았을 수 있겠지만 영호 씨와는 지금 이 정도 선을 유지해도 이 시간은 유지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물론 현숙 씨가 좀 감성적으로 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현숙님 졸리지? 내일 12시까지 자. 계속 재우려고 그래. 영식님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본인이 데리고 나가서 대화를 하든가 하지 왜 자꾸 자라 그래. 그래도 여기서도 또 옆으로 와가지고 자신은 억울하다. 그 자신은 슈퍼데이트권까지 썼는데 여기는 뭐 랜덤 데이트로 막 받고 하니까 현숙이 톡톡 다른 핑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호가 계속 확답을 안 주니까 영호를 다른 핑계로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얄밉겠지. 현숙 입장에서는. 현숙은 지금 영호의 마음도 받고 영식의 이런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영호도 이렇게 툭툭 대면서 나를 계속 사랑해주는 말 그대로 딱 여주인공 포지션이잖아요. 보통의 여주인공의 삼각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 모든 걸 갖춘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그런 후원자 같은 사랑 그리고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한 톡톡 튀는 매력의 남자가 나를 계속 흔드는 그게 딱 그 보통의 이런 로맨틱 코미디, 로맨틱 드라마의 그 전형적인 구도잖아요. 남자가 둘, 여자가 하나인. 그래서 현숙은 그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 그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그림이 지금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우려고 하죠, 영우 씨가. 지금 영식 오기 전에 내가 갔으면 좋겠는 거야. 뭐 그 말이죠.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갈라놓으려고. 그러니까 영자 씨가 이렇게 영우 씨를 대하는 것만큼만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참 안타깝게 됐어요. 안타깝게 됐어. 영자님이 어떤 불안을 안고 살고 지금 아이를 키우고 이러면서 이성으로서의 나의 매력과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스스로가 약간 자기 비하로 좀 영자 씨가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왔구나. 그걸 깨려고 나왔구나. 그거는 알겠어. 근데 그걸 깨려고 나왔는데 지금 못 깨고 있어. 처음부터 상철을 만나지. 근데 그랬으면 상철에게 또 만족 못했죠. 처음에 상철을 만났으면 나는 지금 영수를 좋아하나? 또 영수를 또
선택지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영자 씨는 누구를 선택했든 차선책이 커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돌고 돌았어야 됐어. 누구를 선택했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돌고 돌기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지금 상철과의 데이트도 즐겁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뒷얘기지만 영자가 자기한테 마음 없다고 하니까 영우 서운해하던데. 야, 영우 씨는 살짝 서운해하는 면이 있었지. 너무 매력이 달라라고 어쨌건 변호를 하고 숙소로 그렇게 자러 갑니다. 영자는 상철 별로 안 끌리는 것 같음. 상철이 별로 안 끌릴 수는 있는데 근데 상철의 그런 조건들이 영자가 바라는 조건인 부분은 있죠. 영자나 영숙은 그런 면에서 좀 닮아 있잖아요. 지금 자기 현재에 좀 만족을 못하고 그리고 내 선택에 대한 불안이 있고 두렵고 그래서 영숙은 미국을 절대 거부하지만 영자는 그래도 자기 욕망에 그래도 솔직하려고 하잖아요. 선택을 두려워할 뿐이지. 센 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숙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래서 영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뭐 뒤에서 얘기합시다 이건. 다리 안 추워요? 반바지 입으면? 지금 현숙 입장에서 조금 각선미가 뛰어났던 영우 씨의 다리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 다리 저거 어떻게 하고 순간 봤다가 이게 또 내가 저 다리로 이 사람에게 그런 외적인 걸로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냥 걱정하는 듯이 다리 안 추워요? 반바지 입으면? 이런 거죠. 이게 반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시선이 딱 머무는 곳에 무심코 상대가 내 시선을 깨닫고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목걸이 이쁘네요? 라고 이렇게 시선이 간 이유는 목걸이 때문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목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아니면 뭐 티셔츠 얘기를 한다거나 나도 모르게 눈길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리가 자꾸 신경 쓰이는 거죠. 영우 씨가 원래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현숙의 이 마음을 캐치하지는 못했죠. 지금 현숙은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고 좀 남자다운 그런 외형으로서는 좀 그런 거를 선호하진 않을지 모르죠. 하긴 선호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가는 거를 좋아하진 않을 수 있겠지. 하긴 그게 꼭 뭔가 가는 거를 싫어한다고 굵은 걸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건 거기 자꾸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지. 그래서 뭐 영우님이 졸립네 하지만 현숙의 영우님이 졸립네 뭐 본인이 안 졸리다는 거지. 그래서 두 사람은 이렇게 영우는 영우대로 그래도 현숙의 마음이 자기를 향하길 바라는 거고 현숙은 현숙대로 지금 영우가 자기를 바라봐주길 바라는 건데 제가 아까 그 현숙 입장이 지금 드라마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드라마 속이 아니잖아. 그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을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은 다 여주인공만 봐요. 여주인공이 뭘 해도 초지일관이야. 예를 들어서 드라마 속에 그런 위기들이 생기지. 새롭게 뭐 참전한 이렇게 톡톡 튀는 젊은 매력을 가진 그런 또 다른 남자 주인공이 주인공을 좋아하는 또 남자 주인공 후배가 있잖아 보통. 여기서는 이제 영자가 살짝 그 포지션이지. 그래도 거기서 전혀 흔들림 없이 나만 바라봐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드라마 속의 일이야. 나만 바라볼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돌진하지 않으면 될까 말까야.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드라마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지. 드라마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예를 들어서 심지어 성격이 좀 안 좋은 그런 여주인공인데도 주변에서 좋다고 난리야. 근데 그건 드라마 속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지. 내일은 진짜 정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은 더 복잡해지기만 한다. 그러니까 현숙 씨는 계속해서 영호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영호의 선택과 영호의 이 저돌성에 따라서 현숙의 마음이 결정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숙 씨가 영호 씨가 이렇게 미적미적 되면서 영식 씨에게 마음이 더 기울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영식 씨의 이런 어떤 매력을 계속 발견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러면 영호 씨가 저돌적으로 했다면 현숙 씨는 영호 씨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실은 현숙 씨가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 머리로 선택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현숙 씨의 머리는 어쨌건 영식 씨와는 관계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영호 씨랑 관계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럼 머리로 판단한 것과 이 결과라면 여기에 연애하려고 나온 거 아니거든. 길게 만나려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영호 씨의 선택에 의해서 머리의 선택을 떠나서 순간적인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숙 씨가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사별한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예를 들어서 현숙 씨의 이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숙 씨가 이성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는 거지. 근데 현숙 씨가 이성적으로는 영식은 길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영호는 재밌는 사람, 그리고 근데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런 걸 이해해주기는 힘들지 모르는 사람, 오래가지 못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실은 머릿속에서 답이 다 나왔거든. 그런데도 지금 영호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식 씨도 기다리게 하고 있어. 드라마라면 둘 다 기다리게 해도 돼. 드라마가 아니거든. 그 부분이 현숙 씨가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좋은 기회를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저 정도면 영우님은 분명한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숙님이 영우님 다리, 영식님의 예상의 단호함에 태도를 바꾸신 것 같아요. 영우님은 영우님 나름대로 분명한 시그널을 줬죠. 왜냐면 영우님이 다른 사람과 현숙 사이를 저울질하진 않았거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뭐 질투하는 것도 있었고, 확실히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영호님의 다리, 영식님의 단호함, 거기에 그 다리만 보면 안 되고 영호 씨의 이 톡톡. 근데 이게 각도에 따라서 현숙 씨가 어느 각도에서 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포옹스럽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호님이 너무 말랐어요. 인터뷰하는 입장에서는 뜬금없었겠다. 갑자기 오늘 반바지 입었는데 더 말랐더라고요. 물론 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선이 있겠지. 나의 예선에는 허벅지의 둘레가 뭐 몇 센치 이상이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규정된 센치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는 있겠지. 그래서 뭐 걸그룹 뺨쳤던 각선미라고 여기서 시선이 고정돼 있었어. 그게 영향을 안 미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보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마른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호불호죠. 호불호지. 마른 남자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마른 남자만 또 좋아하잖아요. 이건 뭐 현숙님의 취향이지. 그래서 이제 영식님이랑 커플이 성사돼서 나간다면 뭔가 안정적이겠지만 내가 큰 설렘을 느낄 수 있을까? 그 반면 영우님은 설렘이 느껴지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을 영우님이 이끌 수 있을까? 근데 설렘은 만들어 나가는 건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뭐 설렘이 아예 없고 남자로 아예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뭐 이성으로 아예 안 보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선 안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서 관계를 키워가는 거고 신뢰를 키워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고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시점이 돼서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는 실은 나에게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인데, 실은 그렇진 않죠. 왜냐면 상대도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거든. 이게 드라마에서나 지고지순이 미덕이지 현실에서 지고지순은 스토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현실적인 선택지를 미뤄두는 걸 수도 있어요. 절대 좋은 생각은 아니야. 여기에서는 또 흥미로운 커플들이 있죠. 영숙 씨는 팔짱을 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철 씨가 이 팔꿈치를 이렇게 하면서 영숙 씨를 딱 마주보는 자세를 취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상철 씨가 좀 귀여운 캐릭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담스럽고 좀 웃기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영숙 씨는 순간 이 상황에서 당황했어. 그래서 당황하고, 이 당황하는 순간에서는 이 두근거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심쿵했을 거야. 이거를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카메라 봅니다.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당황해서 살펴. 다시 봐. 이 상황에서 영숙이 지금 순간적으로, 영숙이 지금 일종의 충격이지, 심쿵이지. 당황했어. 지금 상철의 플러팅이 어쨌건 상대를 당황시켰기 때문에 먹혔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좀 그런 게 걸려, 서로 살고 있는 거주지 문제가. 근데 여기서도 상철 씨가 너무 직설적으로 쭉 들어간 거는 실은 문제가 돼요. 조금 더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서 없는지. 왜냐면 지금 상대의 현실에 대해서 쭉 물어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냐, 이렇게 풀어나가면 영숙 씨 성격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해서 얘기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둘만의 공간에 가서 영숙 씨가 자기 현재 상황에서 조금 한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요? 이 미국 온다면 좀 뒤에 풀어야겠지. 그런 부분은 내가 풀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부분은 좀 세팅을 해줄 수 있어요. 만약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풀어졌으면 영숙 씨가 더 자기의 속내를 드러냈을 텐데, 여기에서는 당장 나 따라오라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돼버리니까 영숙 씨는 좀 고슴도치 같은 면이 있잖아요. 하라 하면은 하기 싫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실이 어때요 하면, 나만큼 현실 힘든 사람 없어, 나만큼 힘들게 사는 사람 없지,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면 그걸 빌미로 이 사람한테 그렇구나, 그렇게 힘들데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근데 그런 재능을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해요. 미국은 얼마나 시장이 크고 오히려 이런 동양 문화를 궁금해하는데, 오히려 여기서 꿈 뿔치면 본인 재능 훨씬 더 펼 수 이렇게 서서히 가면은 훨씬 더 영숙 씨가, 이게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상대의 요구를 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영숙 씨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가 어느 정도 유추가 됐으면 훨씬 더 영숙 씨의 맞춤형 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영숙 씨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한탄하거나 부정적인 언급이 얘기하다가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그런 정보들을 쭉 모아가지고 딱 한 번에 뭉쳐서, 근데 그럼 이렇게 풀면 어떨까? 아니면 그런 부분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상철 씨가 이제 꺾어보려는 의지라기보다는 지금 영숙 씨가 이 정도 말하면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에 가까워. 지금 이런 정도 대화를 해도 되는 사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싸워도 영숙 씨는 상철 씨를 절대 떠나지 않아. 상철 씨도 지금 영숙 씨가 그 정도로 나에게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여기서도 영숙 씨를 충분히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훨씬 더 영숙 씨의 마음을 일단 방어벽을 내리고 그 방어벽을 다른 면에서 내려. 한국에서의 생활에 이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로 저 방어벽을 만든 다음에 야, 너한테 이렇게 한국이 힘들구나.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같이 그걸 깨부시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지. 집안일을 도와줄 수는 그거는 나중 문제지. 근데 물론 지금 영숙 씨는 그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사실이야. 그래서 영숙 씨가 가장 나이스한 상황은 미국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는데 집안일에 대해서 서로가 반반하는 그 상황이겠지. 나를 계속해서 지금처럼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집안일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같이 하는 좀 현대적인. 근데 그럴 수는 없어. 그거는 왜냐면 가부장적인 상황에서 바깥의 일 책임지고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딱 집안일만 딱 책임지는 딱 그렇게 역할 분담으로 갈지 아니면 그 바깥의 상황 그 서로가 같이 뭐 돈 벌면서 집안일도 뭐 같이 하는 그렇게 갈지 이건 선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지. 거기에서 영숙은 자기의 자식을 키워야 돼. 그러면 상철은 영숙의 아이를 위해서도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실은 영숙 씨가 상철 입장에서는 지금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나는 영숙과 영숙의 아이를 위해서 바깥에 돈을 벌어온다요. 그러면 영숙은 일단 자기 아이를 위해서는 집안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철 씨 입장에서는 영숙 씨가 집안일을 한다고 해도 상철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내가 영숙에게 큰 부담을 지금 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 근데 영숙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게 남녀를 가르는 조선시대적인 사고방식이다. 그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지. 아, 너무 가부장적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자 씨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영자 씨는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우리의 생계만 책임진다면 어차피 거기에 내가 아이랑 나 인생에서 어차피 살면서 내가 집안일 하잖아요. 영자 씨는 어때? 집안일 하면서 돈도 벌어.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만약 가서 상철과 산다면 집안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영자 씨 입장에서는 이거 미국 가면은 완전 나이스네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영숙 씨는 지금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상철 씨 입장에서도 이게 내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모를 거야. 내 자식이면 더 알겠지만 근데 이게 영숙 씨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혼자 키우고 있을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미국으로 가는 게 힘들겠지. 근데 어차피 지금 내가 돈도 벌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으면 미국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이스지. 영자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게 완전 나이스지. 왜냐면 내가 지금 상철 씨가 집안에 하나가 더 있다고 해서 집안일이 막 두세 배로 늘진 않는단 말이에요. 키우는 게 100이라면 거기다가 남편까지 있으면 뭐 150 정도의 노력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자 씨의 계산이고 영숙 씨는 이제 내 아이를 진짜 아빠처럼 키워주고 집안일도 반반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나가버리면 영숙 씨가 당장 뭐 돈을 벌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울 테니까 친정하고 연 끊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연 끊었지만 실제로 연을 끊었을까? 연을 끊은 적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연을 끊었다고 하면 영숙 씨 입장에서 지금 어차피 아이를 혼자 보고 돈도 혼자 벌고 있으면 거기에서 남자가 집안일을 안 한다고 한들 내 입장에서는 시간 여유는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시간에 내 아이를 케어하면 되잖아. 그리고 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집안을 치우면 되잖아. 이게 상철 씨의 생각이라고. 그게 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 아이를 키우던 남편이 있고 그 자리를 상철 씨가 대체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친정하고 손절했고 내가 돈 벌면서 일하면서 아이까지 키우는 상황이라면 그건 이제 상철 씨 입장이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지. 영숙의 상철 따라갔기 잇몸만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이거를 이제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영숙 씨가 처한 상황과 그거를 비교를 해봐야겠지. 그러니까 그 실리를 따져봐야겠지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실리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또 상철 씨가 또 지금은 뭐 364일 하라 어쩌라 하지만 그래도 또 툭탁대면서 또 시키면 하잖아요. 근데 상철 씨는 지금 영숙 씨의 거리상의 이런 부분 뭐 그리고 뭐 회사 가서 뭐 일을 못하거나 일을 망치거나 그런 것보다는 실은 영숙 씨가 가장 큰 고민은 상철이 너무 조선시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집안일을 안 한다야. 그러면 지금 영숙 씨는 이미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일을 구할까 여기보다 한 발짝 더 나간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사람과 함께 산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 미국에서 내가 이 사람 뒤치다거리면서 하는 그게 벌써 자존심 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영숙도 상철에게
이미 마음을 많이 준 거야. 미국에 가는 생각을 했어. 아예 오히려 상철이 마음이 없고 미국만 생각했을 때는 미국에서 사는 거 괜찮겠네 했다가 막상 상철에게 마음이 더 가고 상철과 가야 되나라고 그 그림을 그려보니까 상철이 밖에 있고 집안일만 하는 게 자존심 상해. 그리고 그건 또 그것대로 확실히 힘들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좀 충돌이 되는데 어쨌건 영숙 씨가 미국을 안 가겠다가 아니야. 지금 보면 요즘 가까워요 뭐 이런 말에도 뭐 웃고 여전히 이게 뭐 당신과는 이제 힘들어요 그런 슬픔의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상철의 드립에는 그때그때 드립으로 알아듣고 웃고 이러잖아요. 그럼 미국으로 출퇴근해라 뭐 어차피 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쨌건 영숙은 내 선택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 면이 있으니까 이건 아까 영자 씨를 설명했을 때랑도 좀 비슷한 말이죠. 근데 제가 상철님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 말은 뭐야? 내가 당신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대봐. 결혼했을 때 나랑 같이 살 때 나를 어떻게 나에게 잘해줄지 나한테 좀 어필 좀 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어차피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못 골라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끝이 보여요가 아니야. 그런데 제가 상철님 선택해야 될까요? 질문형. 나한테 말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가서 잘하겠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길 바라고 있는 거지. 물론 미국이 불안하고 걱정되겠죠. 새로운 상황이니까. 처음에 막연하게는 미국 생활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막상 가려고 하면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상철 씨는 가도 돌아올 거잖아. 돌아왔다가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든 가든 어쨌건 빨리 내가 나한테 설득을 좀 해봐라. 내가 미국 가가지고 집안일 하고 이런 거 나 싫다. 가서도 지금처럼 존중받고 싶다. 그게 굉장히 큰 거겠지. 그래서 같이 데려갈 거잖아.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래. 나는 못 가는데. 난 안 갈 건데. 근데 어쨌든 거기 라이프 거기 있고 내 라이프는 여기 있다. 또 계속 점점 세게 말하지만 지금 나는 여기 30년, 34년 있었다. 그래서 못 가지 안 되지. 근데 여기서도 진짜 예를 들어서 영자님처럼 현실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내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상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면 나이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경쟁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도 영숙 씨가 지금처럼 나는 무조건 안 되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영숙 씨는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안 되지라고 말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선택한 상철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겠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간다는 건 누구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물건인가? 데려가고 싶으면 갖고 가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는 간다는 건 나한테 큰 희생이다. 그리고 나는 물건이 아니니까 존중해달라. 그 뜻이죠. 그래서 무조건 가야 돼. 이게 아니라 영호 씨가 이제 조언을 하지만 영숙이 이번 회차에는 미국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보일 수 있지. 그렇게 보일 수 있지. 근데 지금은 미국 가는 게 그러니까 너무 좋다 행복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미국에 대한 삶을 기대했다가 막상 진짜 갈 수 있으니까 두려워지는 거지. 이건 영자 씨가 계속 선택에 돌고 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미국의 삶이 최선인가? 차선이 한국이었죠. 근데 미국의 삶이 가시화가 됐잖아요. 상철과 나는 이미 마음이 연결됐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삶을 선택한 것처럼 돼버렸어. 그러니까 차선인 한국의 삶이 너무 커 보여. 여기서 내가 이룬 게 너무 큰 것 같고 여기서 아이를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진짜로 친정하고 손절을 하고 했으면 미국에 가는 게 아이의 교육이나 이런 걸로 좋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죠. 요즘에는 오히려 막 애를 유학 보내기도 하는데 물론 그게 전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영호 씨는 뭐 상황을 들어보고 대화한 다음에야 1%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영자 씨가 듣고 있죠. 영숙은 지금 미국 가는 거를 진짜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영숙 씨를 이해하고 영숙 씨가 또 이해받는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다 보니까 영숙 씨가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철 씨와 관계를 이어가면 안 되지. 왜냐면 지금 상철 씨의 조건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돌싱 특집이니까 돌싱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아이를 키우면서 아무리 뭐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굉장히 그 양육에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뭐 친정 부모까지도 없고 이러면 진짜로 상철은 완전히 구원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렇다는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사람 마음이 또 양보하고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상철님은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당연히 없죠. 없지. 여기서 한국에서 살면은 이쪽이 이제 집안일하고 이제 상대가 그만큼의 이제 돈을 벌으면 되는 거지. 서로가 역할 분담이니까. 또 근데 그 집안일을 그냥 하는 또 상철 씨는 매력이 없잖아. 또 그걸 바라지도 않을 거잖아요. 물론 이성적으로 뭐가 더 이득이냐나 따지면 미국 가는 게 많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상철 외엔 아무것도 없는 낯선 땅에 다 버리고 간다는 게 쉽지 않죠. 게다가 상철조차도 본인을 존중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 이 사람만 믿고 가는 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일인데
지금 영숙 씨가 처음에 상철 씨를 선택한 그런 요소 중에는 미국에서 새 삶을 살고 싶다는 게 있긴 있었다는 거지. 미국 얘기나 이런 걸 떠나서 물론 처음에 상철을 선택한 건 상철을 선택하는 건 경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날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 거긴 하죠. 이기적인 거다. 이거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상철 씨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각자가 더 잘하는 일에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상철 씨의 생각이고. 영숙 씨는 그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그 결혼관, 결혼 후에 가족관이 충돌을 하는 거지. 근데 두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건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남자 따라와야 깜짝 놀래. 나는 무슨 조선시대인 줄. 이거는 어떤 그 고전적인 가치들이 너무 폄하되는 느낌은 있어요. 가부장제가 나쁘냐 좋냐 그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이야. 브로커와 에이전시에서 그럼 브로커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브로커가 상대적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저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지. 가부장제를 하게 되면 어떤 책임을 외부적인 책임을 다 떠안는 사람이 가정에 소홀해질 수가 있는 거지. 그 가부장제 자체가 나쁘냐? 그건 아니지. 가부장제에 임하는 사람이 책임감 가지고 집에서도 서로 다정하게 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제도 자체가 뭔가 이 가정과 외부를 좀 분리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외부 생활에 또 충실하다 보면 가정이 그만큼 소홀해질 수 있고 가족과 소원해질 수 있고 집안일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집안일을 무시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브로커가 다 나쁘다는 얘기나 똑같아. 브로커가 다 나쁘지 않거든. 고객을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지. 다만 시스템적으로 그 브로커의 역할상 단기 계약만 맺고 끝내다 보니까 더 그런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지.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영자 씨는 환경적으로는 상철 씨랑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가부장제든 가모장제든 한 사람이 집안을 책임지고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원을 마련한다. 그렇게 시스템을 가져갈지 아니면 자원도 서로가 같이 만들고 내부도 같이 한다고 할지 그거는 뭐 그 집안에서 구성원들의 역할이지. 예를 들어서 히딩크가 그 전부 다 체력 쫙 올리면서 전부 다 멀티플레이어를 만드는 것도 거기서의 이제 역할이고 그 안에서 수비수는 수비만 공격수는 공격만 딱 집중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 그 안에서의 구성원의 롤을 어떻게 잡느냐지. 그래서 이거는 계속 시대마다 변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이라는 게 집안이라는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데 그걸 그 제도 안에서 아랫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책임감이 강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인데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결혼감으로 좋죠. 이번에 낯설 사기에도 나오는 11영철님이 그런 캐릭터거든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야. 그래도 다정하잖아. 그리고 상대를 존중한단 말이지. 근데 11영철님이 가부장적이어서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 영철이가 다정하진 않은데 엄청 다정하진 않지만 그 상대를 막 무시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아무튼 그거는 그러니까 네 사람과 내가 그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 서로가 동의한다면 오케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을 굳이 비할 필요는 없지. 그건 그 팀 안에서의 역할 분담의 문제니까. 대기업 그런 친구들도 저랑 이제 가끔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 걱정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야. 내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정년퇴직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대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는 건 사실이지. 근데 효율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지. 왜냐면 한 가지 일만 하니까. 가부장제 안에서의 집안일도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집안일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사회와 나의 격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예를 들어서 남편 입장에서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집안일 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소통할 기회를 안 준다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겠지. 그런 부분을 서로가 좀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다면 참 좋은데 그게 이제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 가부장적이 싫으면 뭐 가무장적으로 해도 되고 이제 서로가 같이 일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엔 교민사회가 좀 조선시대적이다. 이거 지지난번에 우리가 라이브에선가 얘기를 했었죠. 그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밤에 라이브를 할 때는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라이브에 참석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교민사회 자체가 굉장히 멈춰 있다. 그때 이제 이민 오신 분들로 인해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상철님도 그래도 선비구나. 근데 선비 아니고 망나니. 조금 자유로운 영혼이긴 하지. 그런 면이 있지. 이게
이 사람이 사회성이 없고 얌전해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망나니의 재림이라고. 내가 탁 까놓고 얘기하면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여자를 저 말고 이제 조인하세요. 그 사람이 이제 고르라는 거지. 근데 실은 미국에 가는 게 싫고 상철 씨의 그런 생활 방식이 싫으면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야.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상철 씨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상철의 선택이고 상철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되냐는 말에 지금 그렇게 하라는 쪽으로 말을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건 상철의 선택이고 상철의 마음이라는 건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딜 향하고 있어? 영숙을 향하고 있잖아요. 영숙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선택 너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네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지라는 말이잖아. 여기서도 지금 바로 지금 선택해야 되는 말에 아니 뭐 선택을 미루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와 거리를 좀 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뭔가 내가 미국에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좀 힘든 사이 아니겠어요? 라고 뭔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네 선택이다. 네 마음이다. 이거는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응당한 나를 위한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영숙님을 나중에 데려가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면 나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나는 무조건 한국에서 결판을 봐야 돼. 무슨 결판을 봐야 돼?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있겠죠. 지금 커리어도 있고 하겠지. 근데 이제 세계화 시대인데 조금 넓게 생각해도 되는데 어쨌건 아무것도 안 돼요. 난 그냥 살림하는 여자 만들지 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영숙 씨가 나는 미국으로 못 가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뒤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영숙 씨는. 그러니까 나는 미국 가는 게 싫은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살림하는 여자가 되는 게 가장 싫은 거야. 내가 상철 뒷바라지하는 그런 사람을 살고 싶지 않은 거지. 실은 지금 영숙 씨는 지금 상철 씨랑 만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미혼인 상태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영숙 씨는 책임져야 될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 영숙 씨가 지금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현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철을 떠나서도 난 그냥 살림하는 여자 만들지 마요. 근데 물론 지금 일도 하고 아이도 케어하고 있지.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산전수전 공중전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잖아. 물론 뭐 공중전까지는 아니지. 예전에 그런 공중전까지 겪은 거겠죠. 뭐 시댁과의 문제였을지 남편과의 문제였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어쨌건 한 산전쯤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숙 씨 머릿속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림하는 여자에서 벗어나려기에는 이미 아이와의 인생이 시작됐어. 이 살림에는 육아도 굉장히 그러니까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살림에서 육아가 몇 프로나 될까? 절반은 넘지 않아요? 육아가 없는 살림과 육아가 있는 사람은 살림을 생각해보면 육아가 있을 때 한 2배는 되잖아. 2배는 솔직히 2배도 진짜 보수적으로 잡은 거지. 그러면 이미 아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살림해야 돼. 본인 삶의 살림은 이제 앞으로 최소한 아이가 혼자서 씻을 나이까지만 한다고 해도 앞으로 10몇 년은 해야 돼. 그냥 육아가 100%란 말이야. 당연하지.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50%라고만 쳐도. 그러면 지금 육아를 같이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란다는 건 실은 욕심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지금 내 자식하고 이혼한 상태니까. 그러면 지금 살림하는 여자에서 벗어나려면 아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아이가 있는 걸 뭐 어떡하겠어. 아이스라이트님 감사합니다. 우선 상납권. 그러니까 영숙 씨가 잘못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미국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뭐 영숙 씨한테 가라 마라 할 필요도 없고 가야 좋다는 얘기도 아니야.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영숙 씨가 미국으로 안 가려는 이유가 살림하는 여자가 되게 싫다 이거다 보니까 이미 살림하는 여자야. 남자도 마찬가지. 만약 여기서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도 살림하는 남편이야. 애를 같이 키워야 되니까 애가 없을 때는 분담을 하겠지. 근데 애가 있는 상황부터는 살림하는 남편이지 뭐. 집안에서 뭐 애가 돌 지나고 2-3살 돼 있는데 뭐 밖에서 옛날처럼 놀고 맨날 데이트하고 이럴 수 있나?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둘이 같이 살림하는 거지. 일하고 살림하고 그게 다지 뭐 인생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영숙 씨가 생각하는 멋진 어떤 커리어 우먼에 대한 환상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상철과 결혼해서 그런 대우받고 존중받는 멋있는 커리어 우먼에서 삶을 사는 게 영숙님은 굉장히 꿈꾸고 있지만 지금 현실에도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을 삶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이상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좀 한편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철 씨는 안 가도 돼. 근데 누구랑 결혼을 하든 누구랑 연애를 하든 마찬가지란 얘기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갑자기 커리어 우먼이고 살림에서 벗어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어차피 없는 일이야. 어차피 아이가 있는데 살림해야지. 살림에는 육아가 있고 육아가 100%인데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처럼 육아가 최소 50% 이상인데
그건 뭐 당연히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 현실에서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이 때문에 살림하는 여자로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 나의 그런 꿈과 커리어를 포기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미국 가서 다시 꿈과 커리어,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가지고는 거기다가 지금 아이에다가 상처까지 얹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 이상과 미국에서의 가서의 삶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지금 내 현실과 미국에서 삶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야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잘해봐. 약간 모순 느낌이지. 찔러도 깨지지 않는 방패와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의 대결 같은 느낌이지. 이쪽이 방패, 이쪽이 창. 그런데 이 둘은 이대로 또 굉장히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영숙 씨는 지금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밀어내도 상철 씨는 계속 우리 잘해봐. 이렇게 뭐 그래도 뭐 가야지. 이 말이 이 사람의 가부장적인 면 아니면 뭐 조선시대 같으면 이런 걸 떠나서 상철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는 영숙 씨는 안도감이 들어요. 안도감이 들고 그거는 영숙 씨가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불안감을 지금 해소시켜주는 존재야. 그래서 이 대화가 뭔가 결실이 아무것도 없고 두 사람은 갈등이 커진 것 같지만 영숙 씨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상철 씨에 대한 마음이 커져요. 이거 적어지지 않았어. 영숙 씨는 훨씬 더 편한 상황, 마음이 더 편해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게 이 두 사람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영숙 씨는 상철 씨에게 이 미국 문제, 조선시대 뭐 이런 얘기로 계속해서 상철 씨를 종종 찌를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할 때마다 상철 씨가 이런 식으로 안도감을 주고 나는 그래도 네 곁에 있을 거야 라는 거를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영숙 씨는 그걸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거든. 그래서 이게 밖에서 보면 쟤네는 왜 이렇게 답이 없는 걸로 계속 티격태격하지? 저러다 깨지겠구나 이렇게 보는데 최소한 영숙 씨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티격태격함으로써 이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고 있어. 그 사람에게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상철 씨는 어쨌건 영숙 씨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큰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숙 씨의 그런 말 속에서 이 사람의 진위를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 씨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더 미국에 갔을 때 살림하기 싫다. 그런 거에서 지금 서로가 지금 일종의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철님이 한국에서 살아요. 내 동네 옆에서. 상철과 헤어진다고는 안 해. 상철과 안 만난다고는 안 해. 남자를 따라오라고. 다들 빵 터졌어. 영숙도 터져. 영철도 터지고 다 터졌어. 영숙도 단호하게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 곁에 있어야 된다. 너는 내 곁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함께라는 그 말에 영숙 씨는 행복해요. 근데 물론 그런 조선시대적인 마인드라고 이미 규정된 이 상철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그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 나는 네 곁에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말들에 영숙 씨는 행복해. 근데 다음 주에는 영자가 끼어들죠? 그때는 또 밀어내기 시작할 거야. 그거는 그때 얘기고. 신났어 영철 씨. 재밌어. 왜냐면 영철 씨는 지금 스펙터클을 원하거든. 근데 지금 이제 남은 스펙타클이 지금 많지 않죠? 그래도 그나마 이 커플들이란 말이에요. 좋은데 티격태격 툴툴거리는 사람의 심리?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길 바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기본적인 불안도가 높지. 그래서 기본적인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계속해서 그렇게 틱톡대면서 그 관계가 유지돼요. 근데 여기에는 그 교류 분석 대화 이론까지 끼어들면 할 얘기가 진짜 많지. 그 대화 이론 강의를 한번 보시면 왜 티격태격 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유지되고 그런 관계가 돈독해지는지 그 원리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그냥 불안으로만 해석할게요. 영철 씨는 이게 지금 두 사람 연기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영철 눈에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가까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영철 씨는 지금 이게 연기가 아니라면 영숙은 진짜로 상처를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영철은 어쨌건 고지고대로 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숙 씨랑 또 대화의 케미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고지고대로라는 건 영철 머릿속에서의 고지고대로예요. 근데 지금 영숙처럼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는 지금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근데 물론 영숙과 영철은 그런 부분은 있어. 약간 사람을 조금 그룹 지어서 본다는 그런 면에서는 좀 두 사람이 사고방식이 좀 비슷한 면은 있는데, 근데 어쨌건 그리고 그 주변의 스펙타클을 원한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영숙 씨랑 영철 씨가 조금 비슷한 면은 있지만, 어쨌건 이런 대화법이나 이런 거에서 영철 씨는 자신감 있고 자기가 뭔가 잘난 부분에 대해서 또 드러낸단 말이죠. 근데 뭐 이런 오지랖 면에서는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지금 좋아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알아. 이걸 알아. 영숙 씨가 지금 상철 씨의 이런 표현들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네. 알고 있어. 본인도 걸렸어. 표정 관리하고. 하지만 걸렸지만 걸린 건 걸린 거고 표정 관리는 해야지. 아무튼 나 미국 못 간다. 아무튼 붙었어. 아무튼. 지금 상철의 이런 표현들에 내가 마음이 녹고 내가 상철 좋아하는 건 사실인데 아무튼 나 미국 못 간다잖아요. 상철 짜증난다. 아무튼 나 미국 못 간다. 이거 아니잖아. 문장의 맥락상 이 앞에 영숙 씨가 방금 입 가리면서 생각 지나가고 그 자기 생각에 이어지는 말이 아무튼이잖아. 그러면 상철 그래 귀엽지. 이 사람의 내 마음 녹았지.
하지만 아무튼 남의 묵건대잖아. 이게 어쨌든 이렇게 좀 읽히죠. 영숙 씨는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야. 그 마음이 마음 그대로 읽히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상철이 이런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영숙을 계속 찔러대는 거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고방식이네요.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아니 갈 수는 있는데 상철이 영숙의 희생을 이해하고 미국에서의 삶에서 상철이 영숙이 미국에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의 희생만큼 미국에서의 삶에서 영숙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영숙과 영숙의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하고 영숙의 아이도 함께 반반 육아도 하고 가가지고 집안일도 반반하고 밖에서 일할 때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시부모와 관계도 좀 잘 알아서 중간에 정리해주고 그걸 바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쨌건 미국에 가는 것 자체가 내 희생이니까 가서의 삶에서는 네가 희생을 좀 각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나를 또 안심시켜줘라는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나는 아직 여기서 해야 할 게 많아.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그래서 방금 아직이라고 얘기했어라고. 저거 봐요. 아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철 씨가 캐치했어. 집요해. 사람이 참 집요하다. 원래 좀 저런 분들이 집요해요. MBTI로 보기엔 그렇지만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집요한 면이 있어. 그래서 사회성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런 부분들을 내 마음속에 있는 집요함을 드러내지는 안 돼. 걸려도 안 돼.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근데 또 영숙이 집요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영숙 씨가 자기 마음을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그 말이 사실이야? 지금 하는 말의 진심은 그게 맞아? 이게 기분 좋을 때야 내가 알아서 해석을 해도 이 사람의 본심이 보이지만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 그거를 막 공격적으로 포장을 해버리면 이게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장단을 맞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계속 질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단점만 보면은 단점만 보여. 장점만 보면 또 장점만 보려고 그러고. 근데 모든 장점이 대체적으로는 단점하고 연결이 있어요. 하다못해 그냥 선하고 착하고 이런 것도 막상 이 사람이 내 남자거나 내 여자면 그것조차 짜증날 때가 있다고.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주장 못하는 것 같고 날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뭐 차순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 그래도 지금 영숙님의 본심을 잘 읽어내고 있는 게 그래도 상철님인데 본심을 그래도 잘 읽으면 뭐해. 기본적으로 부부와의 문제가 있어서 영숙님에 대해서 너무 좋게 평가해버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조금 애매해. 예를 들어서 차에서 코코 냈네 하라는 거나 뭐 원샷 했을 때 그때 바로 나가자고 한 거나 그런 것들에서 영숙님에 대해서 제대로 캐치 못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는 영숙이가 나 좋아하네라는 약간 근자감에 가까운 해석은 있어요. 근데 그건 또 미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여자를 섭외해서 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나와는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고 있지만 네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살림을 해줄 사람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섭외해라. 나한테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희생을 각오하고 나를 선택해라. 이런 마음이 지금 있는 거죠. 있는 거지. 근데 영숙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한편으로는. 왜냐면 지금 어쨌건 영숙 씨는 또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사실일 거란 말이죠. 근데 환경을 또 바꿔야 되니까 막연하게 미국 가야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산다, 새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막상 그게 현실로 딱 닥쳤을 때는 두렵지. 한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쨌건 영숙 씨도 0%가 아닌데 0%가 아님라는 말을 못 하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보자라는 말을 또 상철 씨는 듣고 싶은데 영숙 씨가 그 말을 어떻게 해.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돌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서로를 선택했다고 해도 상철 씨는 바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하고 가긴 해야겠지.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무편집 상태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